저는 이제 학원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과학이든 그 기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입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부를 하는데 대입 실적이 없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학원이든 국어학원이든 영어학원이든 과학학원이든 어머니들께서 선택하실 때 대학 입시 실적이 과연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모든 우리 학원의 재원생은 저와 상담을 거쳤으나 저희 학원에 들어오거든요. 이제 고1 아이들은 좀 덜 그러는데 고2 정도만 되면요, 제가 연담을 해요. 왜 그 학원 그만두고 드림배 학원 오려 그러냐, 자기를 잡아주는 선생, 자기를 잡아주는 학원을 원한대요. 자기 의지로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학생을 정말 잡는다는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 강제하는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 학원처럼 애들 때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폭력적으로 아이들을 얼마든지 강하게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지역, 광남구, 동대부여고, 건대부고, 대원남구, 대원여고 등 이 지역의 학교에 내신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원을 보내야 합니다. 앞으로는요, 내신입니다. 유시간 영어로 교과예요. 이제 비교과는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결국 아이들이 내신, 교과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학원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저희 학원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할게요. 이게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저희 학원의 지금 선행 진도 스케줄이에요. 지금 보시면 진도가 제일 빠른 반, 중간 반, 진도가 늦은 반인데, 진도가 제일 빠른 반은 수원을 두 번째 들어가고 수학 상하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진도 꽤 빠르죠.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는 특강으로만 하고 시험 대비 때, 내신 대비 때만 합니다. 중3은 재학기를 정규 수업이 하지 않아요. 지금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것은 선행이에요. 이 이야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할 거고요. 진도 중간반은 수학 상하 세 번째 하고 수원을 처음 들어갑니다. 요 반이 3개 반 정도 돼요. 꽤 진도가 빠르죠. 그 다음 진도가 제일 늦은 반이 수학 상하 두 번째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선행이 안 되겠다, 상관없어요. 12월 1일 예비 개강할 때 모든 반이 스타트, 수학 상부도 다시 스타트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입학고사 받아서 학생들의 성적 수준별로 나누어서 레벨에 맞게끔 교재 선택해서 진도 나가니까 크게 문제 없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저희가 대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금은 고입에 대한 설명이고요. 11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 대입 설명회를 저희가 2번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폭발적으로 반응이 와서 제가 4번인가 정도 했어요. 올 11월에도 저희가 지금 예비 고1 지금 어머니들 대상으로 대입에 대한 설명회를 하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법에 대해서 겸해서 같이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예비 고1 과정 저희가 이제 1교시, 2교시 뭐 이렇게 방학 특강까지 했는데, 진도가 제일 빠른 반은 수학 상하를 4번째 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센 수학같이 실전 문제집 다 끝냅니다. 상하. 그 다음에 수투 하고요. 수원 2번째 또는 3번째 합니다. 그 다음 진도가 중간 정도 되는 반도 수학 상하 지금 보시다시피 3번째 또는 4번째 하고요. 수원을 하는데, 수원을 지금 요번 학기 중에 한 친구들은 2번째가 되겠죠.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고요. 진도가 제일 늦은 반이 수학 상하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도 들어오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수학 상하 연습하는,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반편성이 되겠지만 대강 이렇게 큰
왁구를 저희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11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고 12월 말까지 거의 6주에서 7주 정도, 거의 2달을 아이들이 놉니다. 학교 가서 놀고 집에 와서 놉니다. 아주 심각해요. 학교 가서 노니까 너무 늘어지니까 하고 나서 더 자요. 그 패턴이라는 게,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6주에서 토, 일 2시간씩 12회 확통 특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통은 선행 과정에서 조금 요즘에는 좀 뒷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안 해두면 한번 미리 예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11월 초에 저희 학원의 재원생이 아닌 어머니들은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 좀 이따 이제 설명할 우리 고3을 담당하는 수험생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원장이 직강을 합니다. 이게 저희 학원에 이제 작년 올해 입학하는 이제 입시 실적인데 역대 입시 실적이 많은데 그건 많이 이제 저희 학원의 광고물이나 등등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요. 제 이야기는 요 정도 마치고요. 지금부터 우리 고등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정호 원장이 나와서 고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이 많아서요. 일단 고등학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는 실제로 목표가 어떤 대학을 우리가 원하는 대학을 잘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죠. 고등학교를 좋은 데를 가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한 3가지 정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특성이 어떠냐, 두 번째로는 현재 입시 환경이 어떠냐,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특성이 어떠냐, 이 3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의 특성부터 한번 알아보시죠. 우리 아이를 정확히 알고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내신형인지 수능형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신형이라는 거와 수능형이 다르다는 얘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내신과 수능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봐왔던 시험은 전부 다 내신 시험입니다. 그럼 내신 시험에 강한 아이들은 어떤 학생들이냐? 기본적으로 성실한 학생들이죠. 그 다음에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범위를 얼마나 반복 숙달하여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이런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 내신입니다. 지금은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전범위, 예를 들어서 중학교 1, 2, 3학년 전범위 시험을 본다, 이런 거 모의고사로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형 아이죠. 범위가 정해지지 않는 시험을 잘 본다. 그 다음 내신 시험은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수능은 종합적 사고력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왔는데, 시험을 볼 때 수학만 놓고 본다면 어려운 시험에서 A는 맞았으나 어려운 시험에서 대개 100점을 맞던 아이가 어려운 시험에서 90점 정도밖에 못 맞았다, 또는 80점을 맞아서 B를 맞았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어려운 시험에 좀 약하다 그러면 수능형이 아니라 내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격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성격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느냐, 소극적이냐. 근데 제가 소극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선택 참여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적극적인 아이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학종에 유리한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리더십도 좋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것들을 아주 떳떳하게 자랑을 잘 할 수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종에 유리하죠. 그럼 학종에 유리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놓고도 자랑을 잘 못하는 아이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종이 불리해요. 그럼 학종 말고 다른 방안으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좀 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의 멘탈이 도전형이냐 수비형이냐. 도전형이라는 것은 나보다 잘하는 학생과 경쟁을 했을 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쟤를 꼭 이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붙는 아이냐,
그렇지 않고 나보다 좀 못하는 아이들한테서 1등을 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냐.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같은 걸 하는 거 보면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게임을 하다가 중간에 빨리빨리 포기를 하는 아이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요. 자기의 자존감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도전형인지 수비형인지 이런 것들을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들께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의 실력에 대한 건데요. 우리 아이의 현재 위치와 목표가 객관적으로 어디냐 이거죠. 그러니까 목표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가진 실력에서부터 많이 벗어나면 힘들거든요. 우리 아이가 의대치대, 한의대, 약대를 목표로 하느냐, 스카이냐, 성서환이냐, 중경외시이냐, 건동홍숙이냐, 서울과기대, 아주대, 인하대, 국숭세단성, 성은 성신여대입니다. 광명상가, 그 다음에 여대냐, 한성대, 삼육대, 서경대냐, 여기까지가 인서울이에요. 서울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딱. 그러면 어디 수준을 갈 거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잣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중학교 내신과 다른 두 가지 점입니다. 자, 이게 2018년도 광남중학교 3학년, 양지중학교 3학년 수학 점수입니다. 평균 70점대고요. 표준 편차라는 건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23.7, 25.7. 그 다음에 A등급이 90점 이상 맞은 애들이 24%입니다. 양진중 34%예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 1년 후에 광남고를 갔다고 치고요.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똑같은 아이들의 평균이 50점대죠. 그럼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에 비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범위도 넓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 과목이 일부 섞여 있긴 하지만 전부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평가가 어떤 게 절대평가인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아이가 양재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았어요. 91점을 맞았다고 쳐보죠. 그럼 A죠. 우리 애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통틀어 올 A예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중학교 아이들을 받아서 가르치면서 어머니들한테 듣는 가장 많은 얘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애가 수학을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수학을 못한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보시죠. 1등급이요. 위에서부터 4%까지입니다. 그럼 30명 한 반에 1등만 1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7%를 더해서 11%까지가 2등급입니다. 그럼 30명 한 반에 3등까지예요. 3등급이 23%까지입니다. 4등급이 40%까지예요. 그럼 양재인 중에서 A를 받았습니다. 자, 광남 중에서 A를 받은 아이입니다. 4등급이죠. 양진 중에서 A를 받은 애는 4등급 아래쪽입니다. 그럼 4등급을 가지고 어디를 갈 수 있을까요? 라는 거죠. 우리 애는 중학교 때 수학을 A를 받았는데 4등급이라는 거죠. 근데 A 중에서도 위쪽에 A인지 아래쪽에 A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A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애가 위쪽에 A인지 아래쪽에 A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자, 이 표준 편차 때문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자, 이게 이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인데요. 상대평가라는 것은 앞에서부터 줄을 쭉 세우는 겁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요렇게 끌어서 하죠. 지금까지는 이게 90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점이나 90점이나 똑같이 A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지금까지 절대평가였으니까 이걸 내신에서는 성취평가라고 부릅니다.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돌리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런 겁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G스코어입니다. G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양진중학교 수학시험에서 91점을 받아서 A등급 받은 학생은 여기서 양진중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0.74라는 G스코어가 나와요. 이거는 양진중하고 광남중하고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G스코어만 가지면. 그러면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성적표를 전부 꺼내서 다른 과목은 필요 없고 영어, 수학을 G스코어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근데 계산하려면 열받잖아요. 그쵸? 이게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이메일 어드레스를 적어주시면은 엑셀 파일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엑셀 파일에다가 성적표를 보시고 우리 아이가 몇 점 맞았는지 원점수에다 적으십시오. 그 다음에 평균을 적으십시오. 표준편차 적으십시오. 학생수 적으십시오. 그러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뭐만 보시면 되는 거냐? 상위 누적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2학기 영어 수학을 전부 다 상위 누적 몇 퍼센트를 내시고 그걸 평균을 내보세요. 영어 수학을 총 8개죠. 평균을 내보십시오. 그럼 우리 애가 12% 아이다, 20% 아이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십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의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전국에서 1.23% 안에 들어야 돼요. 재수생 합쳐서.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다. 전국 5% 안에 들어야 됩니다. 건동홍수까지 가고 싶다. 전국 14% 안에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인서울이다. 전국 28%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A등급 만진 애가 아까 계산했더니 약 21%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서울 되는 거죠. 잘하면 3, 6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목표로 할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다. 목표는 자기가 가진 실력보다도 약간 위까지가 목표잖아요. 얼토당토하는데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 실력대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가 이제 드러나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4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들어가는 신입생이 되는 해가 2024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대입은 2024 대입이라고 부릅니다. 2024 대입은 바뀌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자, 이건 일반적인 얘기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고요. 11월 달에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이 끝나면 정시 모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언제 끝나느냐? 9월 달에 원서 접수 시작을 해서요. 얘가 언제 끝나냐면 크리스마스 날 끝납니다. 그 다음 크리스마스 날부터 정시가 시작돼요. 그래서 2월 중순까지 정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은 시기상의 차이도 있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수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차이가 납니다. 수시 모집은요, 수능이 거의 역할을 하지 않거나 최저 학력 등급으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정시는 수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수시에서 6장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정시에서 3장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장 원서를 쓸 수 있어요.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는 거죠. 자, 대학 가는 길입니다. 전형 요소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전형 요소는 총 4가지입니다. 내신, 교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류, 수능, 대학별고사 총 4가지를 적당하게 섞어요. 그래서 대학교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입학 전형란에 무슨 전형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무슨 전형이란 말을 보고는 우리가 이게 학종인지 교과인지 논술 전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전형 요소가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건 몇 프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서류라는 건 뭐냐? 잘 알고 계시는 학생부입니다. 학생부 또는 생기부라고 불리는 것이 유일한 서류가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논술, 면접, 구술, 실기가 남아있는데 논술이 없어지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중3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논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논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술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학교는 목표가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게 목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못 봐요. 근데 학교 내신을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논술을 말로 하는 구술로 바꿀 거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구술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 고대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대기하고 있는 복도에다가 애들 시험지를 나눠주고 30분 동안 눈으로 풀게 해요. 그리고 교수들 앞에 나가서 문제를 풉니다. 입으로. 논술이 입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더 어려워지죠. 자, 대입 전형이 이렇습니다. 아까 4가지 전형 요소를 적당히 섞는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은 아까 4개의 전형 요소 중에서 내신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50% 이상이 차지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적당하게 섞어요. 뭘 섞냐? 수능 최저를 섞기도 하고요. 전형 요소 중에서 면접을 여기다 섞기도 합니다. 대학별고사를.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50% 미치예요. 그리고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논술 전형은 대학별 고사 중에서 논술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위주로 뽑는 전형입니다. 정시에서도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과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정시는 수능 전형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고3들이 수시가 77%, 정시가 23%입니다. 그러면 수시에서 학생들을 전부 못 뽑아요. 왜냐? 6장 카드를 쓰기 때문에 원서를요. 중복 합격 때문에 애들이 빵꾸가 납니다. 서울대도 빵꾸 나요. 왜요? 서울대 합격하고 의대로 달아나니까요. 그러면 그 빵꾸 난 자리를 연대에 있는 애들로 채워요. 근데 안 오는 애들도 있어요. 장학금 준다면 안 가죠. 그러니까 빵꾸가 나요. 서울대도 빵꾸 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인원이 약 10%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지금 수시 40% 룰에 적용되거든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지금 수시 40% 나온답니다. 그럼 40%가 40%가 아니죠. 몇 프로입니까? 반이에요, 그냥. 수시 반, 정시 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교과 전형이 압도적으로 높죠. 42%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떤 학원을 가서 설명회를 들으시더라도 약간 필터를 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투스 정시 컨설턴트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우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수학학원에 유리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를 해석하는 것은 약간 임의성이 붙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을 가더라도 약간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 42%다. 그러면 이제는 수능은 교과로만 간다. 거의 교과야, 거의 교과. 이렇게 얘기하는 학원들은 이제 내신 위주 학원들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전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기 경상도 저기 촌에 있는 어떤 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라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상위 15개 학교잖아요. 상위 15개 학교에서는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과 전형은요, 논술 전형보다도 작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15개에서 서울 수도권 중위대학까지, 수원대, 경기대까지 확장을 시켜보시죠. 종합전형이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종합전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이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숫자를 보실 때 해석에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입 전형에서 시기별로 발표가 되는데 우리 애들을 대입 전형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8월 말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대교협이라는 데 대학교육협의회입니다. 거기서 8월 말까지 이제 대입 일정을 발표하고요. 2학년 때 되면 이제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 학교는 전형별로 몇 명을 뽑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3 때 이제 요강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넘어갈 때 조금 달라지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순서대로 발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들은 일단 뭐가 중요하냐?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앞으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과목 선택은 수능에서도 중요하고 내신에서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교육과정은 지금 2015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배우는 교육과정과 똑같은 교육과정으로 배워요. 과목 선택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과목 선택이 중요해지는데 수능에는 절대평가 과목과 상대평가 과목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입니다. 그 다음 상대평가 과목은 수학, 국어, 탐구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평가는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등급이라도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쪽 1등급이냐 아래쪽 1등급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1, 2, 3 이렇게 찍히고 끝나요. 아예. 그러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입니다. 수학은 상대평가죠.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공통과목이 75%를 보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25%입니다. 선택하는 과목이 들어가서 시험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신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내신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만 절대평가입니다. 내신에서는 절대평가라는 말을 안 쓰고요. 성취평가라고 하는데 둘이 같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이쪽이 교과고요. 이쪽이 비교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한 용어는 비교과가 아니라 창체라고 불러요. 우리는 교과에는 보통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는데 전문 교과는 특목고 특성화고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전문 교과를 까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가끔씩. 그런 학교들은 진로 선택에다 넣어놓습니다. 그 교과를. 보통 교과에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아까 선택 과목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얘기입니다.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듣는 과목입니다. 공통국어, 공통수학, 공통영어, 한국사 이런 거고요.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는데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일반 선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진로 선택은 3학년 때 배운다. 그런 거 아닙니다. 2학년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같이 배우고요. 3학년 때도 같이 배워요. 이걸 선택하는 것을 언제 결정을 하느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예비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목을 정해요. 이 선택과목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이 선택과목 정하는 것만 가지고 제가 세미나를 한번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과에는 자율활동 자동봉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입니다. MP 가는 거, 합창제 하는 것, 축제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율활동이에요. 누구 특강 듣는 거 이런 것들. 동아리 활동은 일단 아이들끼리 공식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조금 이따 이제 변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활동은 전공 접근성에 맞게 얼만큼 아이가 진로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게 공통과목이 있다고 그랬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1학년 때 배웁니다. 선택과목입니다. 선택과목에서 빨간색으로 친 게 수능의 필수과목입니다. 국어는 독서, 문학이 필수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개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 다음 수학은요. 수학 1을 이 동네 아이들은 2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수학 2를 2학년 2학기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2학년 내내 배웁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과 이런 진로 선택 과목들을 3학년 때 배우기도 하고 2학년 때 배우기도 해요. 미적분은 주로 3학년 때 배웁니다. 자, 그런데 수원, 수투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네요. 그 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75%가 나오고 요 중에서 한 과목 선택한 게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이전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 7년도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있었거든요. 이과 아이들 중에서 중상위 학생들은 미적을 거의 95% 이상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과 아이들은 100% 확률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확통을.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 중에서 중하위권 아이들은 확통을 선택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소수 일부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하를 선택한다고 보거든요. 기하는 거의 선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예측키로는 이전에 이산 수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선택한 아이들이 전국에서 0.5%였어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선택 과목이, 수능 선택 과목이 사탐 과목이 9과목이 있고요. 과통 과목이 8과목이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이론적으로 볼 때 사탐 2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를 선택하고 공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라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들은 그냥 정해놨습니다. 벌써. 공대 오려면 과탐을 최소한 한 과목은 들어라. 2과목 들어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실제로는 문이과 구분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탐구 과목만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놓고 내신에서도 어떤 과목을 듣는지를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제가 내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정시가 40%로 확대했습니다.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위쪽 학년부터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시 40% 이거는 픽스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현재 2022학년도에 정시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확대됩니다. 자, 정시가 확대되면 수시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시가 줄면 뭐가 제일 타격이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 종합전형이 제일 타격이 있습니다. 더 타격이 있는 건 실제로는 논술전형인데 논술전형은 원래 뽑는 퍼센테이지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전형과 종합전형이 줍니다. 그리고 교과전형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가 교과전형이 없었거든요. 근데 종합전형 중에서 면접형이라는 것을 2022 대입부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교과 전형으로 바꿉니다. 연대가 지금 교육부에 밑보인 게 많아가지고 말 잘 듣거든요. 이번에 감사도 엄청 세게 받았죠.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이 매우 줄어듭니다. 자, 어떤 게 줄어든지 한번 보실까요? 교과 활동 중에서는 방과 후 활동을 미기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을 들을 필요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미기재라는 게 있고요. 미반영이라는 게 있는데 미기재는 아예 생기부에 실리지 않습니다. 미반영은 실리긴 하되 대학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를 지우고 가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재, 발명교육 실적 이런 것들은 미반영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무관합니다. 발명 이런 것들은 특성화고고고요. 영재 이런 쪽은 특목고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의견은 변하지 않고 자율활동 변하지 않았네요. 동아리 활동 중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변한 겁니다. 자율 동아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공식 동아리만 하게 돼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 기본적으로 약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한다. 이런 것들은 일단 지금까지 기재됐던 청소년 단체 활동은 RCY나 그다음 유네스코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이런 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논문은 원래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 중에서도 개인 봉사활동이 이제 미반영됩니다. 그럼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뜻이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지도를 할 때 아이들 전공에 맞는 봉사활동을 네가 찾아서 하라고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 내에 있는 봉사활동만 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쓰레기만 주어야 돼요. 환경 정화 활동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시에 강한 학교들은 프로그램에서 방과 후 활동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을 공식 봉사활동으로 집어넣겠죠. 예를 들어서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따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따뜻한 봉사활동의 준말이에요. 그럼 그 프로그램에다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넣겠죠. 대원여고 같은 경우는 전교 몇 등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몽골로 봉사활동을 보냅니다. 방학 때마다. 그런 거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학교들이 당연히 유리할 겁니다. 그 다음 수상 경력이 없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이 교내 경시대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좋은 거냐라는 거죠. 아니요. 좋은 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이들은 늘 내신에서 실수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수를 했어요. 수학 2등급 받았어요. 제가 잘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수학 경시대 금상을 받았어요. 그럼 커버가 됐었죠. 지금까지는. 학종으로 쓸 때. 얘는 2등급 받았는데 수학 경시대에 금상을 받았네?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 근데 무슨 일이 있었구나. 내신 때. 이렇게 봐줄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숫자로 나타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활동이 대입 미반영인데 이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독서활동이 지금까지는 애들이 몇 권 읽었냐, 무슨 책 읽었냐, 저자가 뭐냐, 이게 실리게 돼 있어요. 독서활동란에. 이제 그걸 아예 미반영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진짜 미반영이냐? 아니요. 얘를 독서활동란에다 안 적고 세특에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동아리 활동에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활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방학 동안에 요번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아이들이 어떤 쪽으로 갈 건지 진로를 미리 정해야 됩니다. 최소한 문이과는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서활동입니다. 방학 동안에 책을 미리 읽어놔야 돼요. 독서 감상문 미리 써놓고 고등학교 가서 책 읽을 시간 없어요. 미리 다 읽어놓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부터 지금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자소서 없어지면 아주 큰 짐을 덜었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학종이 약한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소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소서에 한 줄 써 있어요. 저기 생기부에 한 줄 써 있어요. 밋밋하게. 무슨 활동을 함. 끝. 근데 그 활동을 내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고 보람도 있었고 어떤 결과물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기부에 한 줄이에요. 그럼 자소서에서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동안은. 그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소서 없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 정시가 확대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특목자사고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요? 특목자사고 애들은 뽑아간 애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잘하는 애들끼리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확대되죠. 일반고가 유리하겠네요. 반대로. 하지만 교과 전형이 확대됨으로써 일반고의 학종은 더욱더 불리해집니다. 왜냐? 아까 비교과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특목고 애들이 유리하죠. 그 다음에 비교과 축소됩니다. 그러면 숫자로 찍힌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더욱더 이게 심화되는 게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애들이 모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예 대학교에서 발표했어요. 감안해서 보겠다, 비교과를. 작년도 애들하고는 완전 다르게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 관성이 과연 우리 애들 때는 멈출까라는 거죠. 그럼 비교과가 점점 더 효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뭐가 중요하냐? 교과 성적하고요, 세특입니다. 세특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다고 써주는 난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해질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요번에 코로나19에서 대입 변경된 내용인데요.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 비교과 활동인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수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고등학교별 특성 보시죠. 내신 따기가 어디가 유리할까?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학종에서 입사관들 212명을 보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네는 뭘 제일 먼저 봐? 학종으로 뽑을 때. 그랬더니 관련 교과 성적입니다. 공대를 갔다, 그럼 수학 성적, 과학 성적을 가장 먼저 본답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 점수랍니다. 세 번째, 교과 활동. 이게 이제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아까 말씀드렸던 세특이라든지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이게 이제 아까 자동봉진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교과 성적입니다. 이게. 그 다음 자소서, 교사 추천서, 고교 프로파일 이런 걸 보겠다는 건데 요 세 개가 없어지거든요, 우리 애들 때는.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입니다. 관련 교과 성적이네요. 관련 교과 성적이라 하면 이과 쪽으로 갈 친구들은 국영수 과, 문과 친구로 갈 친구들은 국영수 4입니다. 이런 교과가 학종이 중요해짐으로써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가 경쟁률이 높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대부고 경쟁률 굉장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3등을 차지했어요, 2018년도에. 자, 고교별 학생 수입니다. 광남고 373명이고 14반이네요. 자, 학생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등급을 몇 등 안에 들어서 딸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1.2 막 이렇게 잘리거든요. 보시죠. 광남고등학교에서는요, 1등급이 15명입니다. 14반이잖아요. 그럼 한 반에 반 1등만 1등급이죠. 그 다음에 동대부여고 보시죠. 10반인데 8명이잖아요. 반 1등을 해도 1등급을 못 딸 수 있네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광남고등학교 378명 중에서 45.7%가 여학생이잖아요. 동대부여고는 당연히 전원이 여학생이잖아요. 그럼 내신에서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거죠. 요거는 광남고관 여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우리 남학생들이 바닥을 쫙 깔아줍니다. 아주 쉽습니다, 남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거는. 곧 여성들의 세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전교 1등짜리들이 거의 여학생입니다. 작년도 광남고등학교 서울의대 간 친구도 1등도 여학생, 2등도 여학생. 그렇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데가 등급 따기가 조금 유리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라면 여학생 비율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과 성향이 강한 아이가 동대부여고를 가고 싶다.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부여고에서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 지금 현재는 10반 중에서 3반 정도가 이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과로서 뭘 하는 애들은 30몇 명밖에 안 됩니다. 반 인원수가 적어요, 매우. 그러면 거기서 경쟁해야 돼요. 문이과 통합으로 하는 과목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과에서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일반 선택. 그렇잖아요. 물리 원 선택하고 화학 원 선택하고 물리 원 선택하는 학생들은 물리 2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그럼 물리 2 선택하는 애들이 14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도 1등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물론 물리 2는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진 않지만 여하튼 인원수가 적으면 매우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수학 교과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수치를 가지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은 학력 차이가 꽤 납니다. 이게 내신이 매우 쉽거든요. 동대부여고 내신 굉장히 쉽습니다. 대원여고도 굉장히 쉽습니다. 광남고등학교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해 보이는 게 이제 배제고는 평균이 81.5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 수행평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요. 여하튼 학교 내신이 쉬우면 수능 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플러스 수행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평가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신을 따려고 해도 이런 것들을 잘하는 아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행평가가 들어가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성실한 학생들이 유리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공부하는 것도 성실해야 되지만 내라는 데를 잘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손들고 발표해야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의 아이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발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특기도 적어주죠. 내가 알고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발표해야 돼요. 그 다음 교무실로 뻔질나게 찾아가서 질문해야 돼요. 근데 소극적인 성격의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우 불성실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1학년 때 뭐 하셔야 되냐면 매일 가방을 뒤집어 까야 됩니다. 그러면 저기 꾹꾹이 안내문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 수행평가 언제까지 내라. 뭘 준비해와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챙기셔야 됩니다. 아니면 안 해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수행평가는요. 내기만 해도 기본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내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형식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과제물 제출형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냐? 과제물 제출형 같은 경우는 엄마 숙제잖아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교육부에서 이런 것들은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자, 동대부 요거 요번 한번 볼까요? 중간고사 45%, 기말고사 45%, 형생평가와 세특보고서 합쳐서 10%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필고사가 90%고 수행평가 10%란 얘기예요. 건대보고 보실까요? 80%가 지필평가고 20%가 수행평가입니다. 배제고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40%가 지필평가가 60%가 수행평가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이에요. 보인고등학교는 점수로 나와 있습니다. 75점, 75점, 50점이니까 수행평가 비율이 꽤 높은 편이지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광남고는 깨끗합니다. 그냥 시험 봐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좀 적극적이지 않다. 하지만 머리가 좋다. 어디 가야 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많이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 내신 유불리. 대원고등학교 대원여고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건대부고, 동대부고, 동대부여고, 광남고, 그 다음에 자사고라고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별 특성이 학종은 어디가 잘 챙길까요? 보실까요? 거점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거점학교라는 건 뭐냐? 어떤 학교에 모든 과목을 다 깔 수가 없잖아요. 특히 고급이라고 들어간 과목, 심화라고 들어간 과목, 영재라고 들어간 과목이나 반 이런 것들은 학교에 있으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학종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다 절대평가예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그냥 듣는지 안 듣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기를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월 달에 영재학급 신청을 하라고 그래요. 그거 우물쭈물하다가 놓칩니다. 그럼 1학년만 있어요. 그게. 그럼 못 듣는 거예요. 학교에 없어서 못 듣는 거하고 있는데 못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고급 수학 거점학교예요. 그러니까 고급 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이 거점학교라는 것은 광남고에는 고급 수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남고 학생들이 동대부여고에다 수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전에 가서 들으면 돼요. 거점학교를. 그러면 작년도에 광남고등학교에서 동대부여고에 고급 수학을 들은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몇 명일까요? 0명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대부여고 아이들은 자기 학교에 깔려 있으니까 듣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적극적인 성격인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동대부여고 학생 같은 경우는 화학실험이라는 과목이 과학중점학교 가서 들었어요. 저기 문정고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거는 거쳐박 그 수업 같은 경우는 가서 면접도 봐야 돼요. 수업을 듣기 위해서. 자소서도 써야 돼요. 그럼 받아줘요, 애를. 그걸 토요일 날 아침마다 가서 들어요. 그런 겁니다. 학종에 그런 아이들이 당연히 유리하죠. 근데 옆 학교에 있는데도 가서 안 듣습니다, 애들.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건대부고는 외국어 거점학교입니다. 그래서 건대부고에는 베트남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합니다. 이것도 수업을. 그러니까 어문 계열로 관심 있는 학생들인데 외고를 안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서 거점학교에서 들으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 보니까 공식 동아리는 개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자율 동아리의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학교에서 얼마나 이 자율 동아리 개수를 공식 동아리로 옮겨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자율 동아리 개수가 많은 학교가 아마 옮겨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배재고라든지 보인고라든지 건대부고, 동대부고가 광남부고보다는 좀 유리한 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관 관리하는데요.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1학년 올라가자마자 고3, 3월 달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전교 20등까지 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관리해요. 이걸 이글반이라고 합니다. 이글반 들어간다고 해도 한 2등급 정도까지의 아이들이에요. 그 다음 이 아이들이 실제로 광남고 가면은 3, 4등급 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들을 눈여겨서 보고 관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대부고도 비슷한 취지의 프론티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많습니다. 전교 40명이고요. 그 다음 건대부고에는 주니어 ROT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같은 걸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죠. 이런 걸 들으면. 당연히 광남고는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공립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립이기 때문에. 여긴 사립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공립에서 이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의 충실도인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아이의 건데 이거는 요 동네 애가 아니고요. 세특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데에서 그 교육부에서 내놓은 자료예요. 영어 심화 프로그램인 영어 좌우명 쓰기에 참가하여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점검해두는 기회가 되었으며 남들과 차별성이 있는 자기만의 좌우명을 찾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자, 영어 1이라는 과목에 써준 겁니다. 선생님이.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입사관들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학교 수준 봐라. 영어 심화 프로그램인데 좌우명 쓰기야? 이렇게 보겠죠. 영어 심화 프로그램을 잘못 잡은 거죠.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그냥. 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인 만큼 이건 고급 수학의 세특입니다. 그래프 이론을 배우면서 그래프가 사물 간의 연결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사물의 내부 연결을도 나타낼 수 있다는 의문을 갖고 그래프 이론을 응용한 여러 분석법을 비교조사하여 보고서 형태로 제출했다. 꼭지점이 6개고 차수가 2개, 3개인 단순 그래프는 2종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를 거쳐 증명하는 등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학생이다. 세특을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써줄까요? 라는 거죠. 하나고 선생님들은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죠? 요거 동대부여고 고급 수학 들은 아이의 세특이에요. 이거 제가 써줬습니다. 왜냐? 세특에 세특 뭐 했는지 니네 모르니까 써와.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까 이글반 있는 애들 정도 같은 경우. 그러면 자기들이 못 쓰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곧 써줬죠. 이거 그대로 실었습니다. 세특에. 얘 2대 갔습니다. 수학 3등급 받았습니다. 수능에서. 2대 갔습니다. 학종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유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사고, 동대부여고, 건대부고, 대원고, 대원여고 다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 관리의 유불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능 대비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그냥 두 학교 로고만 써놓고요. 자세한 내용은 안 실어놨습니다. 수학 1등급. 자, 요번에 6월달 모의고사입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건 수능에서 내는 데서 내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 1등급이 동대부여고 이과에서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광남고등학교는 8명입니다. 동대부여고 화학 1등의 전교 1등짜리가 화학 1이 3등급입니다. 그만큼 수능에서 동대부여고가 불리합니다. 많이 불리합니다. 하지만 인문계로 가겠다라는 학생들은 동대부여고 선택 괜찮습니다. 국어가 14%가 1등급입니다. 이번에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 재수생이랑 같이 보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현재 위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척도입니다. 수능 유불리. 자, 광남고하고 자사고 보내시는 게 수능에서는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왜냐? 내신 문제가 어려우면 수능 대비가 쉽습니다.
제가 동대부여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겁니다. 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시험에 나와요, 이게? 안 나와. 왜 하죠? 수능에 나오니까. 그럼 먼 나라 얘기잖아요. 이게 애와 저와의 대화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요거는 학교를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전교 1등짜리가 있습니다. 걔는 직윤이라고 받을 거예요. 이과인데 서울대 갈 겁니다, 이번에. 왜냐? 올해 서울대가 코로나 때문에 재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직윤의 수능 최저 등급을 333으로 낮췄어요. 올해만 낮췄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222였어요. 그럼 얘는 333을 맞으면 돼요. 근데 갈 거예요. 근데 걔 적분을 잘 못해요. 수능 시험 보면은 수학은 거의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맞을 겁니다. 국어, 영어, 과학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3등급씩 맞으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재수 좋으면 수학 3등급 맞을 수 있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동대부여고 1등짜리를 연속해서 3년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2 맞았어야 돼요. 그때는 영어도 상대평가였습니다. 근데 한 과목씩 빵꾸가 나가지고 서울대를 못 갔어요. 계속. 재작년에 처음으로 갑니다. 동대부여고. 서울대 직윤으로. 보실까요? 수능 최저 만족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려대 일반 전형의 학업 우수형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4개 등급 합이 8이어야 됩니다. 그럼 4개 등급 합이 8이 되려면요. 광남고에서는요. 6.4% 아이들이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광남고에서 2등급 정도 중반 정도만 되면은 요거 최저를 맞춰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동대부여고는 1등급을 받는 아이들도 이걸 못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배제고는 10%쯤 맞추네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3합 6입니다. 3합 6이면은 광남고는 11%, 동대부여고는 그 절반, 배제고는 15% 정도 맞추네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데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이거는 재수 비율입니다. 광남고등학교 57.9%, 동대부여고 28.1%입니다. 그러면 동대부여고 선생님들이 입시 지도를 잘해서 대학을 잘 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느냐? 동대부여고의 입시 지도의 모토는 하향 지원입니다. 넣을 수 있는 대학을 넣습니다. 서울여대 엄청나게 갑니다. 동대부여고. 여대를 많이 보내요. 광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여대 가라 그러면 안 갑니다. 그냥 재수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광남고등학교 이 재수 비율은 거의 강남권 자사고의 재수 비율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재수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애들이 어떤 학교 밑으로는 잘 안 간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수능 대비가 어디가 유리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실전에서 느끼는 학력 차이는 매우 큽니다. 광남고등학교하고 동대부, 건대부하고 차이가 꽤 큽니다. 이거는. 대원여고, 대원고는 더 미칩니다. 이게 한 반에서 가르쳐보면 알아요. 이게. 우리 반이 첫 번째 반도 아니, 이제 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 반에 있는 애가 또는 밑에 반에 있는 애가 가서 광남고 가면 한 3등급 정도 받을 아이가 가서 전교 1등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통학 거리는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분위기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6년까지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국 단위로 다 봤습니다. 거기서 뭘 냈냐?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 비율을 봤어요. 거기에 보시면 보통 학력 이상의 학생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광남고보다는 동대부여고가 떨어지죠. 한대북은 매우 높네요. 보통 학생 정도. 그러니까 이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학습 분위기가 좋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2017년부터는 이거를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학교들을 뽑아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요. 학습 분위기 유불리는 제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학습 분위기는 이렇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선발돼서 간 애들이라 보니까 여기 분위기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광남고, 한대부고, 그 다음 동대부여고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학습 분위기들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광남고는 동대부여고보다 제가 좀 앞에다 놨는데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하향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막 공부에 몰두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에 비교과 활동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참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과 활동이 많은 학교가 좋긴 한데 비교과 활동을 하느라고 교과를 못해요. 수능 준비를 못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내야죠. 공부를 좀 덜 했어도 점수를 맞을 애들은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지죠? 시험이 쉬워지니까 수능을 더 못 받는 거죠. 이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대부여고의 비교과가 굉장히 많고 좋은데 저는 그걸 일컬어서 다이소식 활동이라고 부르거든요. 값싸고 저렴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기부에 실려가지고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없는 것들. 하지만 그걸 하느라고 시간을 무지하게 뺏깁니다, 애들. 엄청나게 뺏겨요. 많이 시켜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게 킬러 컨텐츠가 중요한 거지 가지수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들이 굉장히 줍니다. 동대부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 결석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와서도 많이 졸아요. 근데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데 내일까지 동아리 영어 연극 준비해야 된대요. 밤새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고 못하죠. 그리고 나서는 한 줄 적힙니다. 영어 연극에 적극적으로 참여. 끝. 그 자소서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느라고 요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애를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동대부여고 다니는 옆집 엄마, 광남고 다니는 옆집 엄마 얘기를 들으면 애들이 자기 학교를 좋다라고 하는 애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욕을 할 거예요. 전부. 그 말을 듣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기본적으로 욕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자사고 다니는 애들은 욕을 덜 합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불만이 이만큼 있어도 잘 욕을 안 해요. 본인의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후회하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남녀 학생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학생이라면 여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것보다 남학생이 있는 게 낫다.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사립학교냐 공립학교냐도 중요합니다. 자, 광남고등학교 공립학교죠. 나머지는 다 사립학교입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공립학교의 선생님의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학력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임용고사 대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동대 출신들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광남고등학교 애들도 선생을 욕하고 동대부여고 애들도 선생을 욕하는데 결이 달라요. 결이. 여기가 실력 없다고 욕하진 않습니다. 선생이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좀 게을르다 이렇게는 욕을 하죠.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욕을 하죠. 하지만 여기는 실력 없다고 욕을 합니다. 대놓고 욕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떤 학교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동대부여고는 아까 입학 실적 좋은데 동국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곳도 있습니다. 건대 보고 다닌다고 해서 건대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한대 보고 다닌다고 해서 한대 많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대부여고를 다니면 동대를 많이 갑니다. 왜냐? 그 불교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큰 스님 전형이 있습니다. 동국대 불교학과 많이 보내요. 실제로. 그게 실적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국대 만약에 내가 개정도 자신 있다. 불교학과를 보내겠다. 일단 학교는 보내겠다. 그러시면 좀 고려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확실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육대 가면 됩니다. 삼육대는 그 목사님 추천서를 받으면 그냥 갑니다. 인서울이에요. 삼육대까지. 자, 답을 정해져 드리고 오겠습니다. 영재학고, 특목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자율학교를 가야 되느냐. 자, 이거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준비한 학생들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가야지 그러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게. 유리한데, 그냥 보시고요. 이게 대원 외고입니다. 졸업생이 284명입니다. 서울대 53명, 연대 93명, 고대 120명, 합쳐서 266명 같습니다. 이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원외고를 가면은 서울대 연고대는 다 가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껴있겠죠, 여기도. 그러면 우리는 재수생은 아무래도 수시에 입시 실적이 좀 없으니까 수시만 보죠. 수시만 보면 3등급까지는 서울대를 트라이 해볼 수 있다. 대원외고 가서. 5등급까지는 서울대 연구대를 트라이 해볼 수 있다. 5등급은 좀 위험하다, 근데.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거의 서울대 연고대를 트라이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원 외고에도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는 것보다 그닥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내신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하나고등학교 갈 수 있으면 가야 됩니다. 준비가 잘 돼 있다면 가야죠. 70%가 이공계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벽한 수시형 학교입니다. 정시로 서울대를 거의 안 가요. 다 서울대를 수시로 갑니다. 서울대에서 아예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하나고등학교 같은 학교를 좋아한다고. 일단 생기부 관리가 매우 철저합니다. 아이들 한 명 세특을 쓰는데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띄워놓고 선생님 3명이 앉아서 씁니다. 한 명 한 명을 다. 그러니까 세특 써와라 하는 학교하고 좀 다르죠. 그런 거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준입니다. 특목자사고 가는데 4등급 이내에 들 자신이 있다. 아, 그럼 상상고 보내십시오. 자율학교 보내십시오. 공주 한일고 보내십시오. 대원외고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 5등급 정도 아이라도 우리 아이가 멘탈이 강하다. 그런 걸로 기죽지 않는다. 그런 아이들은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아이들 옆에 섞여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미리 포기해버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자, 그 다음에 강남권 자사고, 그 다음에 서울형 자사고를 보내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뭐에 유리하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무래도 생기부 관리가 일반고보다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에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두 번째, 통학거리 문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여학생. 저는 그래서 여학생 한 대 보고 보내는 거 반대입니다. 여학생은. 여학생 이화여고까지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반대입니다. 이화여고 다니고 한대부고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돼요. 학종으로 대학을 못 가면 거기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를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가서 등급이 4등급이 이렇게 맞으니까 학종을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통학거리 문제,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면은 아무래도 광진구 아이들은 마이너리티입니다. 관리를 받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1단계 추첨으로 갑니다. 서울형 자사고는 추첨으로 가기 때문에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추첨이에요. 그럼 떨어지면은 만약에 강남고라도 가야 되는데 강남고를 못 가고 대원고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강남고가 작년은 미달이 아니었습니다. 넘쳤어요. 그리고 강남고를 못 가고 여기에 있는 애가 대원고까지 다녀요.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배제고 보인고를 갈 것이냐, 한대부고를 갈 것이냐.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보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겁니다. 거기 가서 3등급 이내에 들 것 같다. 아, 그러면 가는 게 유리합니다. 학종형 학생이다. 매우 적극적인 성격이다. 리더십도 있다. 뭘 찾아서 잘 할 수 있는 학생이다. 당연히 가면 유리합니다. 정시형 학생이라면 글쎄요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간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질 게 없습니다. 작년에 배재고 같은 경우 고대 학종 합격한 아이 중에 절반 이상이 수능 체제를 못 맞아서 떨어졌습니다. 배재고나 보인고가 수능에 광남고보다 그닥 그렇게 많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은 수능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건 확실합니다. 학교에서 뭘 가르치겠습니까? 광남고, 동대부고, 건대부고, 대원고, 대원여고 요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여학생이라면 남학생이라면. 제가 생각한 기준이 이겁니다. 일단 실현 가능한 객관적인 목표를 세우십시오. 인서울입니다. 그냥 인서울로 보내고 싶다. 우리 애가. 지금 현재 성적도 그렇다. 그러면 경쟁이 좀 덜 치열한 동대부여고, 그럼 대원고 괜찮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고는 여학생들끼리 경쟁입니다. 그 다음, 생각보다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지는 대입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줍니다. 영향을 주는 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 그런 애가 되리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학교를 가서 서울대를 못 들어가고 어떤 학교를 가서 인서울이 되고 안 되고 글쎄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매우 적습니다. 오히려 들어가서 어떻게 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 전교 1등을 할 수 있다. 우리 애가 극명하게 내신형이다. 근데 우리 애가 광남고 가면은 2등급 초반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원여고를 가면 무조건 1등이다. 무조건 1등이다. 직유를 받을 수 있다. 그럼 가야죠. 그러면 가야죠. 우리 애가 완벽하게 내신형이다. 수능시험 못 본다. 대원여고 가야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드뭅니다. 내신도 고만고만 수능도 고만고만이죠. 되게.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에다가 우리 애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기주도성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자기주도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실한 아이냐. 시험때가 되면 두문불출하고 공부만 하는 아이냐. 시험때가 돼도 PC방으로 두문불출하는 아이냐.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이 뛰어나냐.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푸는 그런 성향이 있는 아이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시험을 잘 보는 아이냐. 판단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멘탈이 강하냐. 그 다음에 멘탈이 약하냐. 체크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애는 자기주도성도 높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도 높은 아이다. 라면은 쉽죠. 아무데나 가면 됩니다. 그런데 적극 참여형이냐 소극 참여형에 따라 달라지겠죠. 아이가 적극 참여형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성실한 아이니까 교과 전형도 노려볼 수 있겠죠. 그죠? 교과 전형을 노리려면 광남고를 가야 되겠고요. 종합 전형에서는 이 두 학교가 더 유리하겠네요. 하지만 소극 참여형이다. 그럼 광남고를 당연히 가야죠. 교과 전형도 노릴 수 있고 내신도 노릴 수 있고 종합 전형은 비교과 활동이 적으니까 오히려 분모가 적으니까 거기서 몇 개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학생이라면 네, 한 대 보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적극 참여형이라면 학종이 유리하니까요. 그렇지 않고 소극 참여형이다. 광남고 가가지고 전교 1등 하는 게 낫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애가 멘탈이 좀 약하다. 그 다음에 못하는 애들하고 경쟁해야 된다. 그럼 동대부여고 대원여고 보내면 됩니다. 남학생이라면 건대부고 대원고 보내면 되죠. 참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네요. 잘하면 이렇게 좋습니다. 자, 요거 이제 문제입니다. 공부는 머리는 좋고요. 어려운 문제를 막 끝까지 탐색하는 경향은 있는데 좀 게을르네요. 좀 불성실합니다. 아이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거 교과 전형은 나가립니다. 교과 전형으로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불성실한 아이들은 내신 점수를 잘 딸 수가 없어요.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잘 못 맞습니다. 이거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종합전형, 논술, 정시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보인고, 배제고, 광남고를 가고요. 소비형이라면 건대부고, 여학생이라면 광남고를 가는 게 좋습니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정시까지 봐야 되는 거죠. 동대부여고로 가면 정시로 갈 확률이 떨어지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논술 전형으로 몇 명이나 대학을 갈 수 있는지 보십시오. 광남고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으로 3등급짜리 아이들도 논술 전형으로 수리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갑니다. 동대부여고는 이과에서 논술 전형으로 대학을 거의 못 갑니다. 수능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시험이 논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할 때 6장을 쓴다 그랬죠. 6장 쓰는데 6논술이 가장 슬픈 케이스예요. 논술 6장을 쓴다는 얘기는 내신도 안 되고 비교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 한 방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애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재수생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근데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학생들은 자, 성실하긴 하나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데 조금 약하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 이제는 그 자사고나 광남고를 피해야죠. 내신 잘 딸 수 있는 대학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노려야죠. 자, C그룹입니다. C그룹이면 모의고사는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성실성은 한 중2 정도 됩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광남고를 피해간다 라는 거죠. 자, 요 그룹입니다.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성실하지 않다. 근데 대부분이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집 가까운 데를 가는 겁니다. 이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제가 농담으로 써놓은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집 가까운 데 가서 케어를 받아야 돼요. 이게.
자, 오늘 나가시면서 메일 주소를 좀 적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백분위 계산기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필요한 링크들을 쭉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들을 가지고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학교 알림이는 우리 아이들이 갈 만한 그 대원여고, 뭐 동대구여고, 광남고를 검색하셔서 거기 들어가셔서 어떤 과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커리어넷, 워커넷 같은 경우 우리 애들이 진로를 가는 데 있어서 진로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링크입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나와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 파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실 때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